확실히 1월 들어서 중소형주의 강세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방향성을 설정할 만한 큰 지표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내일장은 어떤 데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지 내일장 미리 보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현대증권의 배성영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장 상황,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과 마찬가지로 코스닥의 강세, 코스피의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증시에서는 국내 변수 어떤 것들을 꼽아볼 수 있을까요? 예, 역시 연말 이후에 계속적으로 우리 시장의 수급 모멘텀이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주는 다소 약한 흐름이 계속적으로 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이제 그와는 반대로 중소형주의 상대적인 강세 흐름들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흐름 역시 장 초반 모건 스탠리 창구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약 600억 정도의 빠른 매물이 출회되면서 지수의 낙폭이 커졌지만 장 후반 이후 외국인들 매도가 감소하면서 지수가 반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흐름에서 볼 때 국제유가의 하락에 따른 일부 이머징 국가의 그런 신용 리스크가 부각되는 상황, 그리고 거리수 이슈 등 전체적으로 선진국 대비 이머징 마켓의 그런 약한 경기 모멘텀을 고려할 때에는 외국인의 매도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 변수로는 어떤 부분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오늘 해외 쪽에서 발표되는 매크로 지표는 역시 이제 독일 CPI와 미국 자동차 판매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역시 독일 CPI는 전월 대비해서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디플레 우려를 소폭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역시 미국 자동차 판매 역시 미국 경기의 그런 펀더멘탈과 관련된 중요한 매크로 지표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전월 대비해서 그 개선폭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 상승 탄력도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매크로 지표의 결과에 따라서 일정 부분 달러와의 흐름에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달러와의 흐름과 그와 관련된 국제유가 등 전반적인 상품 가격의 변동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역시 국제유가의 하락이 계속적으로 아직까지 하락 추세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나 베네수엘라 등 일부 이머징 국가들의 그런 신용 리스크가 증폭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국제유가의 흐름도 지속적인 증시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달러 강세가 상당히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 부분과 관련된 움직임 체크해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셨네요. 그럼 전반적인 내일장 전망하고요.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예, 역시 우리 시장 연말 연초의 증시 흐름이 수급 모멘텀이 상당히 약한 상황이고요. 역시 1월 달러 접어들면서 4분기 실적에 대한 그런 관심이 커질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스탠스는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그런 흐름들이 좀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근본적으로 우리 시장이 현재 글로벌 증시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실적 모멘텀의 부진이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 업종 대표주에 대한 실적 전망에 대한 추정치 변화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역시 현재까지는 삼성전자가 지난 분기 4조 원 대비 실적이 좀 더 개선되는 약 4.8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전망이어서 일단 실적 우려는 IT 섹터나 자동차 섹터 중심으로 해서는 실적 우려가 그다지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역시 국제유가의 약세 등에 따라서 최근 정유나 화학, 건설 같은 소재와 산업재 쪽으로의 그런 실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섹터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비중 축소 과정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역시 유가 하락과 관련돼서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여행이라든가 운송, 항공주에 대한 관심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큰 흐름에서는 대형주의 흐름이 다소 탄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월 달은 중소형주의 강세가 좀 더 탄력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연초 이후부터 진행되고 있는 빠른 개별 테마주의 흐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시 코스닥 시장에서는 다음 카카오를 중심으로 한 핀테크 그리고
S넷과 같은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이 발빠르게 순환매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경기의 흐름과 무관한 개별 테마 종목의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과 비슷한 흐름 예상하고 계시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국내 증시 동시효과 구간 진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좀 눈길을 끄는 종목 제일모직인데요. 낙폭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구간 이 종목 12%대 급락 시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격돌하고 있습니다. 그럼 잠시 후 좀 더 자세한 내용은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